그들이 쓴 판결문엔 국민이란 단어는 없다. 선택은 당신 손에 있다. 이 영상을 보고 침묵한다면 당신은 8인의 재판관을 영원히 뒷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른다면 지금이 역사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8인의 재판관이 70%가 외치는 대통령 탄핵 열망을 묵살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가? 아니면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했는가? 법조계 출신 80%, 검찰 대기업 로비스트 경력 60%, 이들이 쓴 판결문 속에 탄핵 찬성 70% 통계는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헌법 수호라는 미명 아래 철저히 계산된 법률 유희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묻는다. 2025년 현재 헌법재판소는 과거 독재 정권의 유신 헌법을 지키는 기관인가? 아니면 진정한 민주의 심판대가 될 것인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판결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으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법을 무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그렇게 정의를 외치더니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군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최고위 법조인들의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62세 강태우는 창밖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돌린다. 국민, 그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헌법재판관 45세 박지성이 들어온다.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 엘리트 중의 엘리트지만 유일하게 양심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재판장님, 내일 탄핵 심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태우가 차갑게 웃고 있습니다. 걱정 말게.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대기업 회장들과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박지성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국민의 수호자가 아니었습니까? 강태우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는다. 순진하기는 우리는 권력의 수호자지. 그게 법조 카르텔의 본질이야. 다음 날 아침 헌법재판소 지하 문서 보관실. 박지성은 오래된 파일 상자를 발견한다. 절대 기밀 2017년 탄핵 심판 비공개 회의로. 이게 뭐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외부 압력에 굴복한 증거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 박지성이 급히 돌아보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5세 오민석이 서 있다. 그건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까?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정치 노름을 했다는 게 오민석이 한숨을 쉰다. 모든 헌법재판소가 그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배신이에요. 오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이 바닥에서 양심은 사치라고. 헌법재판소 인근 카페. 박지성은 대학 선배인 언론인 43세 한소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믿기 힘들 거야. 한소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한다. 요즘 헌재가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 SNS에선 판사나부랭이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헌재가 정치권과 재벌들의 꼭두각시라는 증거를 찾았어. 그때 갑자기 박지성의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박지성 판사님? 그 파일, 더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 병원에 계시죠? 안전하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다. 박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됐어? 한소연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내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어. 병원에 도착한 박지성. 어머니 70세 김영희의 병실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성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너의 친부는 현 대통령이란다. 박지성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게 무슨 30년 전 그가 젊은 검사였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했지. 그럼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 것도 그래. 모두 그의 계획이었어. 너를 법조계에 심어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으려 했던 거야. 박지성은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 음모의 그림자. 헌법재판소 회의실. 비상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태우 재판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한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른 재판관 50세 이수진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가요? 국가 기밀입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전달받은 정보예요. 그때 박지성이 회의실에 들어선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강태우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박 재판관, 당신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요? 박지성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 광화문 광장.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라. 한소연은 시위 현장을 취재 중입니다. 그녀의 기사로 헌법재판소의 비리가 일부 폭로되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위대 속에서 한 노인이 연설 중이다. 바로 전직 헌법학 교수 75세 윤태식.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과 자본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때 박지성이 시위대 속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본다. 저는 현직 헌법재판관 박지성입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선택. 청와대 집무실. 65세 대통령 윤정호는 분노에 차 TV를 노려보고 있다. 화면에는 박지성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비리와 정치적 거래를 폭로하겠습니다. 대통령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 58세 장민호가 말한다. 대통령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정호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해. 한편 병원에서는 박지성의 어머니 김영희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다. 의사들이 긴급히 달려온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진실의 순간. 다음날 아침 전국의 TV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전해진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나 SNS와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박지성이 폭로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비리, 대통령의 불법 지시, 법조 카르텔의 실체, 강남의 한 비밀 장소, 강태우와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긴급 회동 중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한다. 강태우가 냉정하게 대답한다. 걱정 마.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카드가 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박지성의 어머니 김영희다. 어머니? 어떻게? 김영희는 차갑게 웃는다. 내가 정말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니? 새로운 시작. 광화문 광장. 이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박지성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군중들이 환호한다. 직접 민주주의만이 정답입니다.
국민 투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엘리트들의 카르텔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윤정호 대통령이 TV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났군.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습니다. 한편 강태우와 김영희는 비밀리에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게임은 끝났어. 이제 도망쳐야 해. 김영희가 비웃는다. 걱정 마, 우리에겐 해외 계좌가 있잖아. 30년간 모은 검은 돈으로 여생을 즐기면 돼. 그러나 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관들. 강태우, 김영희 두 분 다 체포합니다. 1년 후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해체되고 중요한 국가 결정은 국민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지성은 이제 시민단체 민주주의 수호연대의 대표가 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